지방은 이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그램당 9kcal의 많은 열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행했던 저탄고지 식단처럼 지방 섭취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면 이상지질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의 전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평성모병원 영양팀 김지연입니다. 오늘 당뇨병의 정석은 좋은 지방, 나쁜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식품의 형태로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지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그 상온에서 고체 형태에 있는 것을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액체 형태로 있는 것은? 기름. 맞습니다. 기름이라고 하죠. 식품으로 섭취하는 지방으로는 버터, 마가린 등이 있고,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으로는 삼겹살, 갈비, 파이, 크로와상 등이 있습니다. 지방은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종류의 식용유, 그러니까 참기름, 들기름, 해바라기 씨유, 옥수수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까지 굉장히 다양한데요. 영양학적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그 화학적 구조에 따라서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뉘고,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트랜스지방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근원식품으로 견과류도 있는데요. 땅콩, 호두, 잣처럼 예전부터 많이 먹어오던 그런 견과류도 있고, 최근에 많이 먹고 있는 브라질넛, 헤이즐넛,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피칸 등등 다양한 견과류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지방에 대해서 걱정하는 내용은 보통 진료실에서 어떤 것이 있나요? 에너지원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요. 지방은 이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그램당 9kcal의 많은 열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섭취의 증가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요. 체중 증가는 저희가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발병 혹은 그 병의 경과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행했던 저탄고지 식단처럼 지방 섭취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면 이상지질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지방은 섭취량뿐만이 아니라 지방산의 종류가 중요하기도 한데요. 오늘의 주제인 좋은 지방, 나쁜 지방에 대해 알아볼까요?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지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불포화지방산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질환과 연관이 있는 혈중의 중성지방 수준을 낮추고 혈관병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이라고 하면 보통 고등어를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고등어, 꽁치, 연어에 풍부하고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자주 드시는 들기름에 정말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들기름 섭취를 좀 늘려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나쁜 지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삼겹살이나 갈비에 많은 포화지방산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하얗게 혹은 누렇게 고체 형태로 굳어있는 지방이 대부분인데요. 음식의 형태로는 삼겹살 구이, 갈비 구이, 갈비찜 등이 있고, 음식을 조리할 때 재료로 사용하는 버터나 라드도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습니다. 포화지방산은 특유의 풍미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적게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 다른 건강에 이롭지 않은 지방은 트랜스지방산이 있는데요. 이 트랜스지방산은 포화지방산 이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산 섭취가 많아지면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심혈관 질환이나 이상지질혈증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트랜스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대표적인 음식은 버터, 마가린, 생크림, 쇼트닝 이런 재료가 듬뿍 많이 들어져 있는 케이크나 쿠키, 도너츠, 감자튀김, 팝콘 등이 있습니다. 마가린은 식물성이라고는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수소를 넣어서 식물성 그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던 것을 포화 지방산으로 바꾸게 되어서 그다지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좋은 지방의 근원식품과 그 식품들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주시지요. 불포화 지방산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단일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 식품으로 살펴보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올리브유, 카놀라유,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은 고등어, 청어, 꽁치, 방어, 숭어 이런 등리 파란 생선들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기름에도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보통 우리가 식용유라고 하는 것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그 건강을 생각할 때에는 오메가6 지방산보다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나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견과류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건강에는 좋지만 그 견과류는 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먹을 양을 정해놓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밥 숟가락으로 하나나 두 숟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이제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나는 고등어가 싫어, 생선이 싫어, 그래서 보충제 알약으로 먹으려고 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교수님? 최근에 올해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관상동맥 질환자, 즉 잘 아시는 것처럼 협심증이 있거나 심근경색 환자에게는 오메가3 보충제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권고와 다르게 거의 먹지 말라고 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다만 오메가3 중 EPA 제제의 사용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메가3 보충제가 DHA나 EPA의 혼합 제제만 있는데요. 아직 EPA만으로 된 오메가3 제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뇨병 환자 중에서 중성지방이 높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의 경우에는 오메가3 제제를 복용하면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더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서 오메가3 복용을 할지 말지는 주치의와의 상담이 필요하고 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처방의약품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에 표시된 영양 표시를 활용한 지방을 확인하는 팁을 좀 알려드릴까요? 영양 표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소비자가 영양 성분표를 참고해서 자신의 건강에 더 좋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표시 대상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입니다. 영양 성분 함량과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이용하면 식품을 선택하거나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말이 길어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앞에 있는 초콜릿 과자, 초콜릿 칩이 들어있는 과자입니다. 여기 네모칸에 들어있는 게 영양 표시, 저희가 맞습니다. 참고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봉지를 먹었을 때 어느 정도의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인데 여기에 보시면 봉지당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있고 그 옆에 퍼센트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 퍼센트가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될 전체 영양소의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2000칼로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만약에 내가 1500, 1200칼로리처럼 낮은 칼로리라면 이것보다는 좀 적게 2500칼로리처럼 좀 많이 먹어야 되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은데요. 영양 표시에서 트랜스 지방은 0으로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표시제를 할 때에는 0.2g이 넘어야 비로소 표시를 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만약에 0.15g이 들어있으면 표시가 안 되는 거. 맞습니다. 0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가급적이면 적게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영양 표시 중에서 트랜스 지방이 표시되어 있는 거를 힘겹게 찾아보았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림치즈인데요. 이 크림치즈 영양 정보를 보시면 트랜스 지방이 100g을 먹었을 때 1.2g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표시제를 잘 활용하셔서 가급적이면 적은 것을 드시고 그리고 또 0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더라도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함유가 되어져 있는 식품이라고 한다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뇨인에게 추천되는 식사를 좀 알려주시죠. 건강한 저탄수화물식을 추천합니다라고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려 보면 탄수화물을 과다하지 않게 그러니까 평소 드시는 양의 한 3분의 2에서
절반 정도로 줄이시고 단백질을 늘리면서 지방은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지방은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방을 선택해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양보다는 질.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일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 선택해 드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집에서 굉장히 자주 해먹는 좋은 메뉴가 있어서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토마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토마토를 슥슥 썰고 먹기 좋게 썰고 양파는 매운맛이 날 수 있으니까 아주 곱게 채를 썰어서 찬물에 이렇게 담궈 놨다가 오이도 송송 썰어둔 다음에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 요즘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한두 바퀴 두르고 소금을 삭삭 뿌르고 말린 파슬리 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후추를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정말 훌륭한 반찬이고 샐러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고 영양 성분도 굉장히 훌륭해서 이런 메뉴 집에서 드실 것을 권장해 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정말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지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지방이 다양한 종류의 식품에 들어 있는데 지방도 기름도 그 건강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내가 선택하느냐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몸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나 아니면 그냥 오메가3 지방산이나 이런 것들은 또 쉽게 산패하기도 하거든요. 또 이제 견과류 말씀을 드렸는데 나도 모르게 많이 먹을 수도 있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소포장으로 되는 거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포장된 견과류를 보시면 보통 100에서 15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선택하실 때 이런 거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두 종류를 일부러 준비를 한번 해보았는데 이쪽의 견과류는 정말 견과류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의 견과류는 보면 말린 과일이 들어있습니다.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맛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중에 영양 성분 표시를 한번 보시면 당류가 여기 이 견과류만 있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실제로 당류를 보면 이쪽 견과류만 들어있는 그 소포장 제품에는 당류가 1g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맛있는 과일이 말린 과일이 포함된 견과류에는 당류가 5g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이쪽을 선택해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뇨병 환자의 건강 식생활의 한 부분인 지방에 대해 좋은 지방, 나쁜 지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당뇨병 환자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뇨병의 정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